네,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브리핑 현장과 이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부는 8월 4일 오늘입니다. 오후 2시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 지정 3건과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그리고 21년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이에 오늘 오후에 개최 예정인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제자유특구 3곳을 신규 지정합니다. 이번 7차 지정에는 9개 지자체가 총 14개의 특구 지정을 희망하였습니다. 규제 신속 확인,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전남 개조 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 시스템 선박 특구 총 3개를 특구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상정된 3개 특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 개조 전기차 특구는 소형차, 중형차 등 9종의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고 주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현행 법령상 개조 전기차의 주행시험 세부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실증 특례를 허용하였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국내 최초 실증으로서 친환경 자동차를 확산하여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전남 국제 자동차 경주장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특구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 충전, 유선 충전기, 연계형 무선 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 충전 등 3개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현재 주유소에서는 전기차 무선 충전 설비를 설치할 수가 없고 무선 충전 설비 기술 기준의 부재로 전기 설비 인가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실증 특례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실증을 통해서 차세대 무선 충전 기술을 확보하고 급증하는 전기차 보급에 맞추어 인프라 확충 및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 시스템 선박 특구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에 기존 선박유인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 운항하는 사업입니다. 암모니아와 디젤 혼소 선박에 대한 검사 기준 등이 부재하여 선박 건조 및 운항과 안정성 검증을 위한 특례를 허용하였습니다. 실증을 통해 암모니아 디젤 혼소 추진 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고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 및 세계 암모니아 연료 활용 선박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7차에 신규 지정되는 3개 특구 모두 친환경 모빌리티 실증 과제로서 미래 신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친환경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추산 특구 지정 기간 내 매출은 1,680억 원, 고용 창출은 582명, 기업 유치 및 창업은 32개사의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건인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3년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전략적 기획을 강화하고 수요자 편의와 성과 중심 운영 등을 통해서 규제자유 특구를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력의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전략으로는 전략적인 특구 기획과 제도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 분야 등에 대해서 예상되는 규제의 범위와 내용들을 선제적으로 정리하여 실증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로드맵 기반의 실증 사업을 발굴해 사업해 나가게 했습니다. 또한 기존 자치로 제한되어 있던 신청 자격을 기존 지자체, 초광역 특별지자체로 확대하고 특구 안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 사업자 개념을 신규로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탄소 중립 분야 등 대형 사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존 2년의 실증 기간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 추가 등 특구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사정 공고 및 부처 협의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특구법상의 메뉴판식 특례도 최근 신산업 수요를 반영해서 현행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성과 창출 촉진입니다. 먼저 지자체가 양질의 특구 계획을 기획할 수 있도록 특구 후보 제도를 도입하고 부처 협의 및 기획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게 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부처 협업을 통해 특구 사업자들의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전국에 분포한 중소벤처기업 연수원을 통해서 특구와 연계한 직업 훈련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조달청과 지자체의 특구 제품 구매 등 특구 사업자의 초기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 설명회, 상담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구는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분야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유사 분야 특구 간 협의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선도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유사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증 과정을 공유하고 규제 법령 정비, 공동 대응 등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규제 소관 부처와의 법령 정비 협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증 결과 등을 소관 부처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검증 완료 후에는 소관 부처에서 구체적인 법령 개정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개정 작업이 지연되면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개정 권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자유특구 21년 운영성과 평가 결과입니다. 1차에서 4차에 지정된 24개 특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1차, 2차 특구에서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우수 특구로 선정되었습니다. 3차, 4차 특구에서는 경북 산업용 햄프 특구와 대구 이동식 협동 로봇 특구가 우수 특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운영 성과 평가 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은 지자체 및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우수 특구에는 추가 예산 지원 및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구위원회를 통해서 전국의 규제 자유 특구는 총 32개로 확대되고 특구 제도는 더욱 고도화될 예정입니다.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규제 자유 특구는 지역의 혁신 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 자유 특구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업은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구는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 장관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현장에 오신 기자분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머니투데이 오세준 기자입니다. 그 특구 지정을 1년에 2번 하던 것을 한 번으로 바꿨다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제가 이거는 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그 뭐 직접 저도 가보기도 했지만 울산에 이제 수소 선박 그 빈센이라는 업체 등이랑 그 수소 선박 친환경 선박이 있는데 이 암모니아 혼소도 결국에는 이 연료 추진 시스템도 친환경 선박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지자체 입장에서는 뭐 정부의 지원이 나오니까 특구를 지정을 받고 싶어 할 텐데 그 암모니아 혼소 추진 시스템과의 차이점이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규제자유 특구가 만 3년째를 넘기고 4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기업들이 실증 단계를 거쳐서 사업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그 시행을 했던 것은 좀 더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7차를 통해서 32개 지역까지를 정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좀 고도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연료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게 글로벌 혁신 특구라고 저희가 지금 지역 규제 특구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광역시별로 이 아이템이 겹치지 않게 좀 특화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뭐 수소라고 하더라도 그 수소를 사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확히 다를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 연료에 대한 부분은 미래에서도 큰 경제 분야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 부분도 또 하나의 친환경 연료 부분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허가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거제 옥포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대형 선박들이 많이 체류하고 있고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대형 해운사 수주도 이번 실증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공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의 어떤 특화된 미래 시장성까지 고려가 되어서 이번에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 기자님 마이크 이용해 주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뉴시스 권한나 기자입니다. 이번에 이제 특구를 3개를 지정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로드맵을 또 발표해 주셨어요. 근데 그 로드맵 과정에서 이제 집중 전담반을 하나 또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이 전담반은 지금 현재 있는 규제자유특구 기획단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규제자유특구 기획단이 처음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인원수가 거의 변동 없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특구 지정은 계속 늘고 있고 또 관리해야 될 대상은 특구는 물론 이제 줄어들었지만 이제 관리해야 될 대상은 늘고 있는데 이제 기획단의 어떤 인원 충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그 전담반은 중소벤처기업부만으로 구성되어지지는 않고요. 민간에 있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신산업들을 발굴하셔서 해당되는 신산업의 규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선정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익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대전환기에 필요한 선제적인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규제 발굴 부분이 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전담반이 해야 될 일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하면 먼저 앞으로 필요한 뭐 인공지능 부분이라든가 바이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필요한 기술과 규제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담반이 민간 합동으로 먼저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실증을 참여할 기업들이 있는지 지자체에다가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의뢰를 하거나 묻는
부분을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지역에서 위로 올라오는 신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큰 산업군을 보고 아래로 내려서 해당하는 사업들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지를 묻는 절차를 또 전담반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 전담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실증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관련된 법령이나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실증 단계가 예상보다 늦어져서 법령이 늦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실증이 다 끝나고 사업화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주지 않아서 사업화에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반에서 좀 더 3년 동안 진행되었던 것들을 보완하는 그 전후에 있는 보정 작업들 이런 것들을 지능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아마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은 논의를 통해서 보완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담 조직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10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규제 천국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신산업들이 나오는 비중이 OECD 가입국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령이나 제도가 기존에 마련되어져 있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역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4년이죠. 4년 동안 풀어주고 뭐든지 실증을 참여해라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제도이자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 정부 기조가 이제 작은 행정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증언 없이 가는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고 지역 특구는 지금처럼 잘 유지를 하는 걸 넘어서 광역 단위로 글로벌 특구까지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아주 절감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을 이 작은 정부의 기조와 같이 가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풀지는 지금 ING 중입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죠? 네, 추가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지디넷 방 기자님. 네, 지디넷 방훈주 기자입니다. 그 중기부 규제 특구 볼 때마다 드는 게 이제 예전 산업부 때부터 이 지역 산업은 산업부가 이제 특화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몇 번 거치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첫 번째 질문은 그 지금 TP가 중기부로 넘어왔는데 특화 산업과 이 규제 특구랑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 늘 궁금해요, 사실. 성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다음 9차 때는 조금 각 지역구에 특화 산업이 있으니 이게 좀 그런 도표도 좀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이 산업도 어떤 시너지가 있으니 좀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또 과기정통부도 각 지역에 이제 IT 기관들이 있는데 지금 뭐 다들 DX 시대고 오늘 이번에 지역의 특구 사업할 때마다 필요한 게 컴퓨팅 파워도 필요할 것이고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다 소프트웨어도 필요한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IT 기관들이 과연 이런 데를 해서 어떻게 그 지역의 그런 DX라든가 이런 좀 가기부 산하 아니면 이런 기관과도 조금 어떤 시너지라든가 그런 지역의 뭐 DX라든가 지역 기업 육성 그런 그 지표도 좀 체크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제 지역과 관련돼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관련된 부처가 기존에는 여러 부처가 있었고요. 기장님 말씀 주신 대로 또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규제자유 특구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을 돼서 3년을 넘기면서 명실공히 중소벤처기업부 단독의 이 사업으로 자리를 했고요. 지역 거점에서 신산업 중심으로 다시 경제를 일으키고 산업을 일으키는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표준 모델을 현재 만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로 채택된 글로벌 혁신특구 같은 경우는 주문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 단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랑 산자부랑 그 어느 부처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협업을 해야 되는 부처임에는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
기업들이 움직이는 특구 형태의 사업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디지털 대전환에 있어서 산업과 R&D와 원천 기술의 경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부처 간의 협업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과의 협업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부처에 상관없이 지금 그 대구 쪽에서 진행한 케이스가 뭐냐면 테크노파크 그리고 디자인진흥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지방청 이런 유관기관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포함을 해서 함께 뭐 행정적인 이 지시를 받는 부처는 분리되어 있지만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함께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은 가속이 붙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타 부처의 장관님들 자주 만나고 지역에서는 원팀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들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나 대변인실로 연락 주시면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8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현안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